嗨，大家好，我是文瑞，欢迎来到我的频道。本月6号首尔明洞购物周期的大屏幕上出现了证人的照片和字幕，上面写着我们都爱你，一定要幸福。相信很多妈妈都是一到晚上彻夜未眠，原因是证人的笑容会在脑子里活生生跑来跑去。广告版是由对证人事件感到震惊和悲伤的海外妈妈们准备的，其宗旨是追悼证人并要求法庭做出正确的判决。这种对证人的追思浪潮仍在持续，每天最少播放100次以上，各广告播出时间长达20秒钟。从7号开始，1个月的时间里，将在16个地铁站的377个电子看板进行放送。木洞、永登浦区政府、如意岛、中路3街、已知路4街站等20个地铁站等，每根柱子上贴2个广告，其40处地方哀悼证人。这活动将持续1个月。正在进行证人养父母审判的首尔南部地方法院前的公交车站牌广告牌上，从6日开始，证人已经露出笑容了。谢谢所有的海外妈妈们为证人努力发声。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본질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7일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당초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이정빈 교수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게 되면서 이정빈 가천대 의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월 7일 재판은 이정빈 교수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검찰이 서증조사, 즉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진행 절차가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운TV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상 이정빈 교수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고 이 교수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측 요구로 정인이 사망 이후 정인이 시신에 대해 재감정을 진행한 의학자로 검찰이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인데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월 7일 재판에는 이정빈 교수가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함에 따라 대신 검찰에서 이정빈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대신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오늘은 먼저 검찰이 이 교수의 감정서의 그 주요 내용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주요 내용, 첫 번째는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각막이 찢어져 600ml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의 체중이 9.5kg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아동의 전체 혈액은 약 760ml로 추정되고 몸속 혈액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였다. 사망 당일 아이의 상태는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흡사했고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에 대해서도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 피해 아동의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은 상태였다. 넷째,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인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인이는 사망 전 최소 2회 이상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췌장 절단과 장각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맨발이나 양발을 신은 상태에서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피고인의 진술처럼 유아가 바닥으로 넘어진다고 해서 췌장이 절단되거나 장각막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여섯째, 정인양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다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양고모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4월 6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자의 복부를 가끔씩 세게 때려 복부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재차 가격이 가해짐으로써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는데 이와 같은 양모 장 씨의 입장은 폭행은 인정하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이 서증조사를 통해서 밝힌 이 교수의 감정서를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양모 장 씨의 의견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감정서를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유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운동 반사신경으로 팔이 먼저 바닥을 짚게 되기 때문에 췌장이나 장각막이 파열되기는 어렵다. 둘째, 정인이의 사망 당시 피고인이 유방 성형수술과 겨드랑이 부유물 제거 수술을 받은 상태라 팔운동에 제한을 받은 상태라며 힘이 빠져 아동을 떨어뜨릴 만큼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은 팔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머리, 얼굴, 전신에 걸친 멍과 발생 시기가 다른 여러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넘어지는 등으로 손상이 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적이 아니라면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다. 넷째, 늑골 등 골절에서 심한 동통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땅한 치료 기록이 없고 늑골 골절은 7번에 걸쳐 상당한 시기를 두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정인 양은 심호흡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웃거나 울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의견들은 손으로만 때렸다는 양모 장 씨의 주장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인과 동시에 양부모가 정인이에게 생긴 신체적 이상을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증거들로 판단됩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인이의 생전에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그 의견을 밝히면서 이마가 찢어지는 손상 등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게 되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인이의 두부, 두건 감정서를 공개하면서 타원형의 손상은 유연하거나 표면이 좁고 부드러운 파리채 같은 물체로 맞으면 이런 멍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혔는데 종합하게 되면 피가 나면 타인에게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는 선에서 멍이 들도록만 아이를 때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번 재판에서는 양모 장 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폭행 방법을 변경한 정황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정인 양의 신체에서는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한 검찰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를 안을 때 몸통이나 하반신을 동시에 잡고 올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양모 장 씨는 정인이를 안으면서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정인이를 안으면서도 몸통이나 하반신을 받친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목을 조르듯이 잡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양모 장 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들을 재판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들에는 정인이의 신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양모 장 씨가 정인이의 목을 그대로 잡아서 들어 올리는 내용, 양모 장 씨가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세게 밀치는 내용, 양모 장 씨가 정인이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하는 내용, 양부 안 씨가 정인이가 고통 속에 울고 있음에도 손을 잡고 손뼉치기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특히 정인 양의 사망 당일 오전 9시 2분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양모 장 씨가 정인이에게 음식을 먹이지만 정인이가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자 양모 장 씨가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든 팔을 거세게 흔들고 이에 정인이가 울면서 영상이 종료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정인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앞서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양부모가 정인 양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하였고 정인 양은 9개월 동안 입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였던 아이를 발로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최종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면서 장 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에 대해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범의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높지 않고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정인이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법정에 나온 양모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때는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인이를 학대했던 그 영상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양모 장씨의 그 눈물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였던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교수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증인 신청을 고수함으로써 다음 재판인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이 교수가 작성한 정인 양에 대한 사인 감정서의 구체적인 근거가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는 4월 14일은 정인이 사건 1심 공판 절차가 결심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가운데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양모 장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비롯해서 검찰의 최종 구형 및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5월 중으로는 1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 이날 법원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고 지하철 등 서울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은 돈으로 정인양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5개 광고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시선에 비추어서 우리의 관심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